첫 번째 경기 이제 웨스트햄 대 브라이튼. 일단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이제 미드필더 1명, 죄송합니다,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파케타, 그리고 쿠두스, 그리고 안토니오 등 주요 선수들의 결장이 많은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미토마와 아딩그라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좀 큰 편이에요. 게다가 이제 현재 지금 루이스 덩크, 그리고 벨트만, 그리고 이제 웹스턴드, 이제 좀 수비 쪽에서도 결장자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수비 또한 지금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수비 또한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공격 쪽, 수비 쪽 모두 좀 결장자 누수가 지금 심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좀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네요. 자, 우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맨유와 아스날 상대로 클린시트 승리를 거두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직전 경기 이제 아스날 홈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며 좀 놀랄만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스트햄이 막판에 이제 페널티킥까지 넣었으면은 이제 3대0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경기만큼 굉장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흐름이 좋은 그런 웨스트햄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며 이제 그 경기에서는 토트넘을 압도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 토트넘 경기에서도 미토마나 이제 아딩그라 등 주포들이 몇몇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공격력을 보인 그런 브라이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경기 양 팀 다 좀 최상의 결과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전반적으로 웨스트햄의 점유율이 그렇게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하는 브라이튼이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더 높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좀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초반부터 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그런 경기로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뭐 원정에서 약세를 보이고 지금 수비도 좋지 못한 브라이튼보다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웨스트햄 사이드를 보긴 해요.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브라이튼이 보여준 공격력을 무시하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좀 실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 요거는 웨스트햄 사이드 볼게요. 웨스트햄 승. 다만 요거는 웨스트햄도 충분히 좀 실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진행이 된다면은 다득점 사이드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웨스트햄 승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웨스트햄과 브라이튼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라리가 경기죠. 헤타페 대 이제 라요. 자, 일단 양 팀 다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현재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전반 40분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수 한 명이 퇴장을 당함으로써 좀 헤타페가 수적 우세를 많이 좀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난타전으로 이어진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리그 기준 4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득점력이 좋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그런 상대들을 봤을 때 일단 지금 결장자가 많고 챔스 일정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세비야 상대로도 이제 3골을 넣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수비수 한 명이 퇴장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도 이제 3골을 넣으면서 좋은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라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전력 누수도 없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비가 좋은 편에 속하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헤타페가 이번 경기에서는 쉽게 좀 득점을 만들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조금 이런 경기에서는 공격이 식을 가능성도 좀 고려할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양 팀의 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뒀을 만큼 좀처럼 좀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상대 전적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런 경기는 약간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승패보다는 요거는 좀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왜냐면 확실히 좀 헤타페 이런 공격력이 좀 쉽다 보면은 좀 무승부로 이제 좀 나올 가능성도 이 경기는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작정 좀 헤타페 승으로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로 헤타페 이제 햄무나 이제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네, 어느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쵸? 네, 최근 뭐 이제 헤타페 이런 득점력이나 약간 이런 라이오의 그런 안 좋은 흐름 같은 거 봤을 때는 헤타페 좀 승 배당이 많이 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네. 다만 근데 헤타페도 좀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전개가 완전히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뭐 라이오 상대로 헤타페가 좀 많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 좀 헤타페의 승 배당이 좀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네, 헤타페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거나, 안 그리고 요거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충분히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네, 2.5 기준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시에다드 대 이제 알라베스.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알라베스의 좀 전력 누수가 더 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이전보다 좀 공격 전개가 많이 좋지 못해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금 득점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확실히 좀 최근 공격 사이클이 많이 좀 식은 그런 소시에다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알라베스 역시 이제 최근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4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좀 양 팀의 공격 흐름이 지금 많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뭐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양 팀 다 역습 전개가 좀 좋다 보니 어느 정도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라베스도 좀 롱볼로 찔러주는 역습이 좀 좋고,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좀 역습이 좋은 그런 팀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역습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 다만 지금 양 팀 다 공격이 좀 침체되긴 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근데 지금 롱볼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는 알라베스보다는 좀 짧은 패스를 통해 연계 플레이를 좀 만들어가는 소시에다드가 좀 더 이제 전개 면에서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그래도 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밸런스가 좋은 이런 소시에다드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흐름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소시에다드가 공격이 지금 많이 식어서 지금 결과를 못 내고 있지, 이제 공격이 좀 살아나면은 다시 이제 이전처럼 좀 좋은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에서 약간 그런 좀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는 좀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소시에다드 사이드 볼게요. 소시에다드 승에 그래도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햄무 도전. 그리고 요건 또 네, 본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최근 좀 양 팀의 공격력을 봤을 때 오바를 좀 찍을 만한 그런 요소는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소시에다드 승 그리고 고배당 햄무 2.5씩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렌시아 대 이제 비아레알. 자, 우선 이제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결정자 누수가 많아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이제 중미 1명. 그 다음에 이제 윙어도 1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제 몇몇 선수들이 더 결장 의심이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바르셀로나 상대로 비기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득점 기회도 많이 못 만들고, 그리고 이번 시즌 좀 기복이 어느 정도 큰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 기복도 있고 공격도 크게 지금 좋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발렌시아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득점력이 저조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공격이 살아나면서 이제 득점력이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최근 다시 좀 공격 흐름이 좀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발렌시아가 최근 홈에서 성적이 좋고, 그리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원정 경기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양 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는 분명히 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런 약간 홈 원정 차이를 고려해도 현재 발렌시아의 이런 좀 좋지 못한 공격력이나 이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봤을 때 생각보다 좀 비아레알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보다 좀 발렌시아가 약간 좀 쉽게 경기를 좀 가져가는 그림이 좀 그려지진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면은 그래도 공격에서 좀 더 포텐성이 있는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굳이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래도 비아레알 프랜슨 가져가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요거는 무승부 도전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솔직히 원정 비아레알이 이기는 경우도 그렇게 좀 잘 없기 때문에 약간 좀 타협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무승부 도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비아레알 프랜슨의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로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발렌시아와 비아레알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FA컵 한 경기 남았죠. AC 밀란 대 칼리아리. 네. 자, FA컵 이제 16강전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토모리 그리고 지금 유누스 무사 등 어느 정도 이제 수비와 이제 미드진의 결장이 있는 그런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그래도 뭐 사소올로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이제 실리적인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좀 최근 홈에서는 계속해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최근에 뭐 이제 몬차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치렀고, 그리고 이제 최근 경기였던 사솔로 상대로도 이제 클린시트 경기를 치르면서 홈에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AC 밀란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엠폴리 상대로 이제 골치나 이제 페널티킥 실축 등 좀 심하게 삽질을 하면서 결국 좀 0대0 무승부를 거뒀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최근 좀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칼리아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뭐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밀란이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은 또 칼리아리가 좀 밀란 상대로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는 다소 힘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그런 공격이 좀 더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저 홈에서 수비가 좋은 밀란 상대로는 좀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인 공격 전개보다는 좀 찔러주는 식의 역습을 통해 좀 종종 좀 기회를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만큼 좀 전개가 좀 많이 좀 좋지 못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밀란이 좀 더 좋은 득점 기회를 더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게다가 이제 이 경기는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밀란이 칼리아리 상대로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좀 상성상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컵 경기라고 해도 그래도 양 팀의 이런 좀 최근 흐름, 경기력, 상성 모두 지금 밀란이 더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밀란이 좀 8강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AC 밀란 사이드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배당 대비했을 때는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은 언더. 그래서 이거는 밀란 승, 그리고 어노바는 이거는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네,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